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볼 검찰개혁까지 모든 안건의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모습부터 좀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당정청협의회에서 3대 권력기관을 좀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원내대표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김창룡 경찰청장도 없고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은 오지 않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는 건데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러주지 않은 게 다행스럽죠. 만약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뭐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뭐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편,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화되는 거죠. 예. 국정원의 기능 조정,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문재인 정권은 그 정권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국가의 안보라든지 사회 안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효력이 나타날지 이 부분은 참 중요하긴 한데 당장에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저런 그 지금 그 권력기관 개편 과정에서 적어도 아까 우리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저렇게 그 정권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 전체에 조금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도원 의원님의 논평 중에 좀 바로잡을 얘기가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은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에서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총장만 없었고 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 얘기가 이렇게 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그 검찰 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식 전 금감원장, 그러니까 여권 인사로 불리는 김기식 전 원장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족보에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이제 좀 생뚱맞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있고요. 어느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만드는 거, 과도한 이런 어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화두인데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하고도 안 맞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여권 인사인 김기식 전 원장이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힘을 좀 빼고 고검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이례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추상같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이 맞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그냥 총무지원부서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검찰청장의 역할을 고검장들이 대신하도록 하고 반면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임명하실 때 하신 말씀하고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단체인 대한변협에서조차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요즘 검찰 내부 게시판을 오히려
다른 언론 매체들이 더 들여다볼 정도로 내부 분위기 관심이 많은데 글쎄요. 한 180명이 넘는 검사들이 지금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 수용하지 말아달라. 개혁 권고안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반대하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앞서 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고검장을 직접 지위, 정치적 독립 보장할 수 있냐. 저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저 부분을 이제 저 현직 검사도 지적한 거고, 그거는 앞서 보셨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적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우리가 검찰총장의 역할을 뭐로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검찰총장 가장 큰 역할이요. 뭐 일선 검사들 수사 뭐 다 일일이 전화해 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바빠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그러니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라.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하나하나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당신이 총장이 몸으로 막아라. 이게 이 총장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청법에 가급적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검찰총장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거의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일개 외청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내각의 일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외풍에서 검찰 조직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선 검사도 지적을 하는 거고, 김기식 전 원장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온 얘기인데요. 최근 추미애 장관의 거친 발언들이 꽤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들 군 휴가 의혹, 미복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야당 의원에게 소설을 쓰시네요라고 말해서 야당 의원들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장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소설을 쓰시네.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틀 전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께서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설 쓰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소설가들이 반발하더군요. 소설도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추미애 장관 사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조수진 의원의 말 맞다나 여기 보면 한국소설가협회가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인격을 짓밟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요구한 것까지는 나왔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추 장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아마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도 문체부 산하의 이 한국 스토리 작가협회 이사거든요, 제가. 이 소설이나 스토리라는 게 난데없이 직함 자랑을 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소설과 관련된 협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소설이라는 게 창작은 맞지만 추미애 장관이 소설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비하의 의미를 담아서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소설 쓰시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작가나 스토리 작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폄하당했다라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게 좀 우스운 논란이긴 합니다. 국무위원회 국회 답변에서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나와서 협회가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런데 이 사단을 추미애 장관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조금만 존중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셨다면 이 사단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가 아쉽고, 저는 더 아쉬운 건 최재형 감사위원장 팔짱 꼈다고 지적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발언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에게 지적을 했을까요? 그때 하셨다면 이 일이 더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설 관련 소설가협회의 반응 공식 사과 요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각 시청자들부터 들어온 목소리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은 176석의 나라가 아니다. 헌법 비관, 감사원장 권한까지 월권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법안들 책임진다 했지만 결국 책임은 그렇죠. 국민의 몫이다. 예. 독재란 말은 하지도 말고 야당은 대안을 내세요. 참으로 안타깝다. 라는 의견도 갖고 계십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것을 막았다. 일반인은 업무 방해죄로 수갑을 찬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마지막 볼까요? 유심이 필요한데 왜 휴대전화를 덮쳤을까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있습니다. 이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시간 댓글은 여기서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사이, 오늘 새벽 사이에
대전에 1시간에 100mm가 가까운 큰 비가 내리면서 곳곳 심수되고 일부 아파트는 도트로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제 여기 남희석 씨와 김구라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실검의 영수 정리하고 바로 2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